안녕하세요. 그래피직스 멘티 조민식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프로젝트는 이모션 컴퍼니입니다. 이모션 컴퍼니는 2D 애니메이션으로 국내 하이타겟 성인층을 겨냥한 25분 13화 분량의 사이버펑크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은 글로벌 OTT 상영, 특히 넷플릭스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과 함께 이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OTT 플랫폼 사용자 수는 약 2천만 명,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 이용자 비율은 약 40%에 달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내에서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 콘텐츠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미치는 영향력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 사람들, 즉 오타쿠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는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등장, 두 번째는 넷플릭스의 등장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은 콘텐츠의 개인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TV를 보던 시대에서 이제는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러한 개인화된 흐름 속에서 이전에 공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오타쿠적 취향, 혹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자연스럽게 공론의 장르로 끌어올렸습니다. 즉,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시대를 넷플릭스가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스마트폰과 OTT의 결합은 사람들의 취향을 다양화시켰습니다. 취향은 곧 선택권입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건, 즉, 부유하다는 뜻인데요.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있어 부의 척도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어릴 적에는 방과 후 TV에서 반영되는 애니메이션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볼 수 있는 정보, 즉 콘텐츠의 한계로 인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생기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리고 정보의 제약이 사라지며 더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선택권이 생기고 스스로가 선택한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서 각자의 취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지금은 모두가 자신만의 취향을 가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취향 속에서 인기 있는 작품이 되려면 무엇을 공략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을 공통 경험에서 찾았습니다. 일본을 예로 들어보면 1940년대에 기계화를 전면에 내세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잡지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 훗날 아톰, 건담, 은하철도 999 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의 공통 경험이 그대로 콘텐츠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의 공통 경험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AI라고 생각합니다. AI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SNS를 통해 너무 빠르게 모두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공유하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도의 시대에서 AI는 우리 모두의 첫 번째 공통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모션 컴퍼니라는 작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AI는 감정을 흉내낼 수 있지만 결코 진짜로 느낄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AI와 기술이 인간이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만이 가진 마지막 차별점은 바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감정이 상품화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효율과 통제를 추구하는 기술 문명 속에서 감정의 본질적 가치와 인간성 회복하는 이야기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세계관 설명입니다. 해당 작품은 크게 네 가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이모션 시티로 이모션 컴퍼니가 있는 감정을 소비하는 상류층이 사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빈민가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감정을 돈으로 환산하여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암시장으로 불법 구역이며 감정 불법 수출 및 투여, 감정 각인 등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마지막은 이코어라는 장소인데요. 감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감시 통제하는 장소입니다. 다음은 소재입니다. 감정은 각인을 통해 무고로 발현할 수 있고 감정을 추출하여 알약에 담으면 감정 캡슐이 됩니다. 스토리는 빈민가의 악동인 리라가 자신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아이 중 한 명이 납치당하며 시작됩니다. 이모션 컴퍼니에서는 종종 빈민가의 어린이를 몰래 납치해 강제로 감정을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리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모션 컴퍼니에 대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리라는 이모션 컴퍼니에 대항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암시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암시장에서 과거 이모션 컴퍼니에서 각인 기술자였으나 이모션 컴퍼니 악행의 분노에 도망친 후에 암시장에서 몰래 자신과 뜻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 반란군을 만들고 있는 녹스를 만나 감정 각인을 받고 반란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 이모션 컴퍼니의 수장인 벨러와 만나 사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코어를 멈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순수한 감정을 각인하여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리라는 이 코어에 자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인 사랑을 각성하여 코어에 넣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리라가 남긴 사랑의 잔향이 이 코어에 저장된 감정을 퍼뜨려 사람들의 감정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캐릭터 소개입니다. 리라는 과거 부모님이 자신의 감정을 팔아 빈민가에서도 애지중지 키운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리라는 부모님이 과도한 감정 추출로 인해 세상을 떠나자 자신만 남겨두고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항적인 아이로 자랐으나 반란군과 녹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받아 왔음을 깨닫고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녹스는 과거 이모션 컴퍼니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자신의 연구만이 전부였던 녹스가 우연히 빈민가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암시장으로 도망쳐 묵묵히 반란을 준비하던 인물입니다. 리라가 감정적인 인물이라면 녹스는 냉철한 성격이지만 내면에는 분노로 가득차 있습니다. 거침없는 리라와 신중한 녹스는 계속하여 대립하지만 계속 같이 반란군 활동을 하며 서로의 신념과 과거를 이해하고 성장합니다. 베일러는 악역이지만 과거에는 누구보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에 분노하여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통제하고 기계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을 모두 추출하였고 이모션 컴퍼니를 설립하여 계획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을 감정 매매 시스템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해왔습니다. 이 세 명의 캐릭터의 관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부분입니다. 추진 계획은 오리지널 IP의 가장 큰 단점인 팬덤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SNS 활동, 이모티콘 제작, 애니메이션 트레일러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팬덤을 확보함과 동시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OTT 플랫폼에 진출하여 이후에는 IP를 확장하고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IP 확장에는 웹툰, 웹소설, 게임, 팝업 스토어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웹소설과 웹툰에서는 각 캐릭터의 에피소드 혹은 후일담 등을 풀 예정이고 게임은 스토리형 액션 게임, 팝업 스토어에서는 아트북과 피규어와 같은 상품들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